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넘기기 쉬운 경도인지장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망증이라고 넘겼다가는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도인지장애는 정상 노화와 치매 사이의 중간 단계로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골든타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시작한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약 10-15%가 매년 치매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관리를 받는다면 치매로의 진행을 40%에서 70%까지 늦출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의 가장 큰 특징은 인지 기능의 저하가 있지만 아직 일상생활 능력은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여전히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뇌의 가소성을 활용해 인지 기능의 저하를 늦추거나 심지어 일부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한 기관입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손상된 부분을 다른 부위가 대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소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의 조기 개입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도인지장애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를 그냥 넘기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증상은 약속을 자주 잊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가끔 약속을 깜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자주 그리고 중요한 약속까지 잊기 시작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같은 약속을 반복해서 묻거나 방금 전에 들은 이야기를 다시 묻는 경우가 늘어난다면 경도인지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산 속도의 현저한 저하입니다. 시장에서 물건값을 계산하거나 거스름돈을 세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간단한 산술 계산에서 실수가 잦아지거나 계산기에 의존하는 빈도가 급격히 늘어난다면 인지 기능의 변화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적인 동작이 어색해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해왔던 요리나 집안일에서 순서를 헷갈리거나 익숙한 길에서 방향을 잃는 경우가 늘어난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잘 만들던 요리의 레시피를 자꾸 잊어버리거나 집 근처 마트를 찾지 못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언어 능력의 변화입니다.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대화 중에 머뭇거리거나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어난다면 경도인지장애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 이전보다 더 많은 집중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판단력의 저하입니다. 이전에는 쉽게 내릴 수 있었던 일상적인 결정들이 어려워지거나 부적절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면 인지 기능의 변화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다행히도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손쉽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기억력을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여러 연구기관과 의료진들이 개발한 인지 기능 측정 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앱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인지 기능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말 따라하기 테스트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 중 하나입니다. 앱에서 제시하는 단어나 문장을 정확히 따라 말하는 것으로 언어 인지 능력과 작업 기억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단어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문장으로 진행되며 정확도와 반응 속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퀴즈 형태의 테스트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기억력, 주의력, 실행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게임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시간 동안 화면에 나타났던 그림들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찾는 테스트, 색깔과 글자가 다른 단어에서 색깔만 말하는 스투룹 테스트 등이 있습니다. 게임 기반 인지 훈련도 주목할 만합니다. 단순히 측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인지 기능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 게임, 퍼즐, 수학 문제 등을 통해 뇌를 자극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눈동자 추적 기술을 활용한 진단법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전면 카메라를 이용해 사용자의 눈동자 움직임을 추적하고 이를 통해 인지 기능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도구들은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앱을 통한 자가 진단은 초기 스크리닝 도구로 활용하되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치매 예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자 껍질이 치매 예방의 비밀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놀랍게도 이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리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미네랄 중 하나로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구리 섭취량은 성인 기준 1.2mg에서 1.6mg 정도입니다. 이는 그리 많은 양이 아니지만 현대인들의 식단에서는 종종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입니다. 구리가 뇌 건강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 중 하나는 아세틸콜린 생성에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아세틸콜린은 학습과 기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치매 환자에서는 이 물질의 농도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리는 아세틸콜린을 합성하는 효소인 콜린 아세틸 트랜스퍼라제의 활성에 필요한 보조인자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구리 섭취는 아세틸콜린 생성을 원활하게 하여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리를 어디서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감자 껍질이 대표적인 구리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자 껍질을 벗겨서 버리는데 사실 껍질에는 감자 전체 구리 함량의 상당 부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깨끗이 씻은 감자를 껍질째 조리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도 훌륭한 구리 공급원입니다. 특히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에는 풍부한 구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1일 구리 권장량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크 초콜릿도 의외로 좋은 구리 공급원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에는 상당량의 구리가 들어있어 적당량 섭취하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굴과 같은 해산물, 쇠강과 같은 내장류, 그리고 통곡물도 구리가 풍부한 식품들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식품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충분한 구리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리의 뇌 건강 효과는 아세틸콜린 생성 지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작은 구리가 뇌를 지킨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리는 우리 몸의 강력한 항산화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SOD라고 불리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효소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 효소는 세포 내에서 생성되는 유해한 활성산소를 중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 소비량이 가장 많은 기관 중 하나입니다. 전체 몸무게의 2%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체 산소 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많은 산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활성산소는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지만 과도하게 축적되면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특히 뇌세포는 다른 세포들에 비해 항산화 방어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합니다. 구리 의존적 SOD 효소는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이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충분한 양의 구리가 필요합니다. 구리가 부족하면 SOD 효소의 활성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뇌세포가 산화 손상에 더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리는 멜라토닌 합성에도 관여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도 합니다. 특히 뇌에서 멜라토닌의 항산화 효과는 매우 중요한데 이는 뇌 노화를 방지하고 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유지에도 구리가 필수적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으로 뇌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건강한 미토콘드리아가 필요합니다. 구리는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 과정에 관여하는 여러 효소의 구성 요소로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을 돕습니다. 혈관 건강 유지도 구리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입니다. 뇌혈관의 건강은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한데 구리는 혈관벽을 구성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합성에 필요한 효소들의 보조인자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뇌혈관의 탄력성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생활 습관을 통한 치매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30분 뇌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있다면 실천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규칙적인 운동은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동이 뇌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하며 뇌에서 신경성장인자의 분비를 늘려줍니다. 하루 30분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보다는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5일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두 번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분비되는 여러 호르몬들이 뇌 기능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활동과 교류도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자극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활동하는 것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새로운 언어, 학습 등은 뇌의 가소성을 자극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존 질병의 관리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모두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이러한 질병들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뇌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혈관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혈관성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알츠하이머병의 진행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적절한 약물 복용을 통해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역시 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으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여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은 뇌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축적을 촉진할 수 있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수면의 질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뇌가 하루 동안 축적된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뇌척수액의 순환이 활발해져 독성 단백질들이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경도인 지장의 관리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치매를 피한 사람들의 공통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 씨는 68세의 경도인 지장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충격이었지만 의료진과 상담한 후 적극적인 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지훈련과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한 결과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치매로 진행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관리 계획은 다면적이었습니다. 먼저 인지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주 3회, 각 세션마다 1시간씩 기억력, 주의력, 실행 기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과제들을 수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향상되는 자신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 습관도 크게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거의 운동을 하지 않던 김 씨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몇 개월 후에는 걷기가 하루 2 시작을 위한 필수 루틴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 2회는 동네 체육관에서 간단한 근력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사회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박 씨는 65세의 경도인 지장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씨의 특별한 점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해보지 않았던 서예와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러한 새로운 도전이 뇌 가소성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8년이 지난 현재 박 씨는 서예 동호회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가야금 연주 실력도 상당한 수준에 올랐습니다. 정기적인 인지 기능 검사에서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치매로의 진행 없이 활발한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조기 진단 후 즉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진단을 받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둘째, 다면적 접근을 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지훈련, 운동, 사회적 활동, 새로운 학습 등을 종합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셋째, 꾸준함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단기간의 노력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관리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때로는 의욕이 떨어지거나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가족과 의료진의 지원을 받으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경도인 지장의 진단을 절망적인 소식이 아니라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경도인 지장애가 치매로의 필연적인 경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절한 관리와 노력을 통해 충분히 진행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8. 조기 진단과 가족력 관리. 마지막으로 조기 진단과 가족력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족력이 있어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에는 분명히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치매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3배 높아집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특정 유전자 변이가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치매가 불가피한 것은 아닙니다. 유전자는 총을 장전하는 것이고 환경과 생활 습관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특히 65세부터는 정기적인 인지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전문적인 신경심리 검사를 받아 인지 기능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미세한 변화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즉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정기 검사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간이 인지 검사로 짧은 시간 내에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 정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적인 신경심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억력, 주의력,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뇌 영상 검사도 중요한 진단 도구입니다. MRI를 통해 뇌의 구조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PET 검사를 통해서는 뇌의 기능적 변화나 특정 단백질의 축적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비용이 다소 부담될 수 있지만 조기 진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한 바이오마커 측정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진단법입니다. 혈액에서 치매와 관련된 특정 단백질의 농도를 측정해 치매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비침습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의 예방 전략은 일반인보다 더욱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운동은 더욱 규칙적으로, 식단은 더욱 신중하게, 인지훈련은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과 같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증된 식사법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뇌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이완 기법을 규칙적으로 실시하여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뇌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고 치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뇌에서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정신건강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울증은 치매의 위험 인자 중 하나로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치매 예방이나 관리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주변의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 습득과 교육도 지속해야 합니다. 치매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나 예방법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정확한 의학 정보에 근거한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근거 없는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이나 의학 기관의 정보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치매 가족력이 있다면 형제 자매나 자녀들과도 이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누고 함께 예방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격려하며 필요한 경우 함께 검진을 받는 등의 노력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과도하게 불안해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치매 연구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치료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방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40대, 50대부터 미리 준비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70대, 80대에 시작해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기관입니다. 적절한 자극과 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망증이라고 넘겼다가는 치매로 이어질 수 있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의 운동,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사회적 활동 참여, 새로운 학습 등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활기찬 뇌 건강을 위해 지금 시작하세요.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에 전해드릴 중요한 건강 팁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